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음악 이론 및 실습 2의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체로 양호하긴 하나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마이크로폰과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게 어떤 경로로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을 하면서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각 기기들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해야 뭐 얘를 지지고 볶고 곡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시그널 플로우의 앞부분, 매우 앞부분에 등장하는 게 마이크로폰이죠. 그래서 마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죠. 자, 먼저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걸 설명하려면은 제어판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손으로 그리지만 마치 발로 그리는 것 같은 퀄리티가 나올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는 뭐죠? 공기의 진동이죠. 일종의 진동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전자음악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자음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음악은 뭡니까? 엘렉트로 어쿠스틱 뮤직이죠. 자, 전기를 사용하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이 루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 소리가 소리를 전기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소리를 자연의 그 공기의 진동을 전기화 시켜주는 기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뭐지? 놀랍게도 우리가 거의 매일 보는 애죠. 마이크입니다. 자, 마이크로폰. 소리는 마이크를 거치면서 뭘로 변하냐면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자, 마이크 그러면은 마이크에서 전기가 나가냐? 네, 나갑니다. 마이크 뒤쪽에는 전기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 뒤에다가 잠시만요. 마이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마이크 타입이죠. 얘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얘는 다이나믹 타입의 마이크여서 스위치를 켜고 제가 말을 하면은 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애예요.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애기 때문에. 그럼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뒤에서 이 마이크 뒤에서 지금 전기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뭐 이렇게 뒤에다가 손을 갖다 댄다고 막 찌릿찌릿하거나 전기 오르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기가 몹시 미약하기 때문이죠. 1볼트도 안 돼요. 0.0 몇.
뭐 이렇게 나가 0점 몇으로 나가는 거지 1볼트도 안 됩니다. 우리는 220볼트의 전기를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전기로 바뀌는데 이때의 신호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마이크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 마이크 레벨은 어떻게 써요? 매우 미약한, 약한 신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레벨의 신호를 우리가 쓰려면은 자, 각 시그널은 알맞는 레벨이 있습니다. 서로 맞는 레벨끼리 연결을 해줘야만 우리가 신호의 손실이나 왜곡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크의 소리를 내가 레코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왜? 마이크의 레벨은 몹시도 미약하기 때문에 얘를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증폭을 시켜주는 장치 이름이 뭐겠어요? 영어 증폭시키다 amplify 증폭시켜주는 녀석이란 뜻 ER 붙이면 되죠. amplifier.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그걸 앰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앰프 흔히 얘기하는 것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증폭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앰프를 거치게 됩니다.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죠. 그런데 뒤에 앰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앰프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프리앰프라고 그래요. 프리앰프. 전기는 마이크 레벨의 신호는 여전히 전기죠. 프리앰프를 거치면서 레벨업이 돼요. 벌크업이 돼. 벌크업. 자, 그래서 얘는 스틸 전기인데 뭐냐? 얘를 라인 레벨이라고 한다. 얘는 정말 발로 쓰는 것 같죠? 라인 레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인 레벨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위나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용 CDP나 핸드폰에서 나가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다 라인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컨슈머 레벨에서 쓰는 그냥 보통의 소비자층에서 쓰는 레벨의 경우는 대부분 라인 레벨이다. 예를 들어서 CD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에서 나가는 아웃풋이 라인 레벨이다. 그러면 이 라인 레벨이 곧바로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마이크를 거쳐서 스피커로 다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프리앰프에서 라인 레벨로 소리가 커졌죠. 그 다음에 어떤 기계를 거치느냐? 앰프를 한번 또 거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앰프를 우리가 포스트 앰프라고 하지는 않고 파워 앰프라고 얘기를 해요.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다시 파워업이 되죠. 파워업이 되면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스피커 레벨이라고 그래요. 스피커 레벨. 이제는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죠. 저희 스피커에는 그냥 라인을
그러니까 핸드폰의 아웃풋을 그냥 스피커에 꼽는데요. 또는 요즘처럼 블루투스에서 스피커로 바로 가는데요. 앰프 같은 거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스피커 레벨의 전기는 전기로 한번 들어온 다음에 아직까지 다 전기예요. 얘는 뭘 울려줍니까? 스피커를 이제 소리 날 수 있게 할 만큼의 파워를 갖췄죠. 전압을. 그럼 이 스피커에서는 다시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다?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화살표를 그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 서킷 안으로 소리를 들어오게 하는 이 마이크가 우리가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듀서. 중요한 스테이지가 아예 여기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풋 트랜스듀서. 그다음에 쭉 전기이다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간 다음에는 다시 진동 에너지로 바뀌죠. 자연의 진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아웃풋 트랜스듀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이크 말고 인풋 트랜스듀서에는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보면은 우리 턴테이블 그것도 인풋 트랜스듀서가 되겠죠. 그 바이널이라고도 하는 그 LP를 그 자기 마그네틱 테이프를 읽어서 전기화 시켜주는 인풋 트랜스듀서. 턴테이블의 그 바늘 카트리지 걔도 인풋 트랜스듀서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발로 그려놓은 게 죄송해서 예쁘게 손으로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보기 훨씬 낫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스피커에 A를 빼먹었네. 이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며 진동 에너지죠. 얘가 마이크를 거치면서 마이크는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왜? 소리가 전기로 바뀌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이죠. 큰 변화, 형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거쳐서 얘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 그 신호의 레벨을 마이크 레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리앰프를 거쳐서 전기 에너지, 여전히 전기 에너지지만 라인 레벨로 레벨이 커진다. 그 다음에 파워 앰프를 거치게 되면은 스피커 레벨로 커지고 다시 이 스피커 레벨은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고 이 스피커가 울면은 스피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제가 만든 스피커예요. 대나무 수저통으로 만든. 자, 그러면은 얘는 풀 레인지 스피커라고 모든 프리퀀시를 다 내는, 실질적으로 다 잘 내지 않죠, 당연히.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요 유닛이 실질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자, 높은 소리는 더 작게 빠르게 움직이겠죠. 초당 진동수가 높으니까.
낮은 소리는 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과밀 그러면서 공기를 밀어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를 실질적으로 이 스피커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동을 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는 다시 원래의 상태, 소리, 공기의 진동으로 이 전기를 바꿔주는 애죠. 그래서 아웃풋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자음악에서의 스피커는 용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피커라고 그러면은 무슨 백악관 대변인도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에서 쓰이는 스피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우드 스피커입니다. 라우드 스피커. 그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그널 플로우와 소리의 레벨은 몹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마이크로 넘어가 봅시다. 마이크로 넘어가기 전에 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잘 다뤄보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특히 파워앰프를 구경 못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마이크를 가기 전에 자, 스윗워터라고 하는 단물닷컴,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음향기기 세일링 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여기서 물건을 그동안 많이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튜디오 앤 레코딩, 프리앰프 앤 채널 스트립 카테고리에서 프리앰프를 보면은 이런 애들입니다. 자,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마이크를 꼽는 단자가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은 엑스박스에 마이크 꼽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CDP에 마이크 꼽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지 우리가 프리앰프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제일 비싼 거 봅시다. $10,000? 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건 단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랑 별로 상관없는 이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얘는 집어치우고 아날로그 프리앰프 얘기를 좀 해보죠. 오케이. 이것도 한때 이제 맨니라고 한때 녹음실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브랜드의 프리앰프였어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쓰는 사람들도 물론 아직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뒤에 보면은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 꼽는 데고 여기에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인풋 채널 1, 2가 있죠. 채널 1, 2.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가 마이크의 신호를 섬세하게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폭을 시켜주는데 아니 무슨 뭐 그냥 신호만 키워주는데 뭐 이딴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플랫하게 전기 신호를 증폭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전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각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도 우리가 220볼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아래로 뭐 한 15볼트씩 뭐 막 심지어는 뭐 20볼트씩도 왔다 갔다 합니다. 20볼트는 좀 심했나? 어쨌든 한 210에서 230볼트 사이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애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색채가 묻어나기 마련이에요. 기계의 색채. 그러면은 그 기계의 색채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 건 이래요 라고 할 때 그 색채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는 신호에 도움이 되는 자기네들의 그 입맛에 맞는 색채감을 주려고 각 기계들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들어온 신호를 얼마나 충실하게 손실 없이 증폭을 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색채감을 거기다가 입히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회사들이. 이게 맨리라고 하는 회사도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마이크로폰 프리앰프라고도 해요. 마이크 프리라 자 이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자 그냥 프리앰프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프리앰프라고 얘기해도 아 마이크 프리앰프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마이크 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 프리 너 마이크 프리 못 쓰니? 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지만 풀 센텐스로 얘기를 하자면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아니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크로폰 프리앰플리파이어가 정확하게 모든 단어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조합의 약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야 뭐가 뭔지 알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용 제품들인데 전용 제품들은 비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사용될 법한 이런 전용 제품들을 볼 일은 별로 없고요. 어디서 보게 되느냐? 우리가 믹싱 콘솔에 보면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달려 있습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자, 예를 들면은 얘를 하나 보죠. 맥키사의 12채널 믹서를 보면은 얘는 드래그야. 드래그. 이렇게 페이더와 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위에 보면은 마이크, 라인, 마이크도 되고 라인도 되고 여기다가 자 요게 지금 컴비 잭인데 요 가운데다가 TS나 TRS 타입의 물론 배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플러그를 꽂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XLR 타입의 마이크 플러그를 꽂을 수도 있겠죠. 커넥터를. 그래서 얘가 얘 이름을 요 회사의 프리앰프 이름을 오닉스 마이크 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프리앰프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달려 있고 원, 투는 마이크랑 라인이랑 겸용이고 여기 좀 다르게 생겼죠, 잭이. 얘는 마이크만. 그래서 전용 마이크 전용 5개, 라인이랑 겹쳐 쓰는 거 2개 해서 총 7개의 프리앰프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치인 것이죠. 총 7채널. 여기서 이제 흔히 볼 수 있으며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이크 프리앰프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이크 프리앰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일 싼 걸 볼까? 여기 보면은 스칼렛 소울로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꼽는 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없어요. 여기는 아웃풋만 있고. 얘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하나 달린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당연히 비싸겠죠.
마이크 프리앰프는 그렇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를 매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섬세한 아니 매우 미약한 신호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서 얘를 증폭을 시켜줘야 된다. 그럼 파워 앰프는 뭐냐? 라인 레벨로 커진 마이크 신호를 또는 다른 마이크 신호를 아니 다른 라인 레벨의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거죠. 이 그 전용 파워 앰프들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매우.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뭐 100만 원이 넘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QSC 이 제품을 보면은 자 굉장히 생긴 게 단순해요. 그러면은 파워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납이 붙어 있고 뒤를 보면은 인풋 1, 2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나가요? 스피커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달려 있죠. 끝이에요. 자 정말로 요 여기로 들어온 소리를 증폭을 시켜줘서 얘로 내보내 주는 것뿐이에요. 파워 앰프. 근데 뭐 이렇게 크고 비싸냐? 마찬가지예요. 이 신호의 손실이나 왜곡 없이 충실하게 파워를 키워주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매우 충분한 얼만큼의 파워로 조금 키워주는 것이냐, 얘를 이만큼 키워주는 것이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조그만 스피커를 올려줄 수 있는 파워인가, 아니면은 집회, 야외 집회의 매우 커다란 스피커를 올려줄 수 있는 파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용량이 써 있습니다. 700와트의 2채널 파워 앰프다. 이런 스펙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이 전자기기, 전기 오디오 기기는 신호의 착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개성을 살려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 색깔, 착색된 그 음색 때문에 우리가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성의 영역인 거죠. 그 착색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오디오 기기, 그러니까 감상 기기를 막 바꾸면서 감상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오디오 애호가들 있죠. 그 애호가들이 바로 그런 감성의 영역, 이 기기와 저 기기의 차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700와트 파워 앰프인데 얘로 들었을 때와 쟤로 들었을 때가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 나가는, 그것을 구별해 나가는 그런 거에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오디오 애호가들이. 그렇다. 이 기계의 고유의 특징 때문에 소리에 착색이 일어난다 라는 것. 자, 그러면은 파워 앰프 다음에 스피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스피커에는 파워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으로 엮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튜디오 모니터를 보죠. 자, 여기에 액티브 모니터와 패시브 모니터가 있어요. 자, 액티브 스피커는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쓰는 그런 스피커들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파워도 있고 파워 버튼도 있고 볼륨 버튼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 통 안에 앰프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보면은 이쪽에 아까
우리가 앰프에서 보던 그런 커넥터들이 달려있죠. 인풋, 그다음에 여기 아웃풋. 그래서 이쪽 스피커에는 앰프가 안 달려있는 거고 이쪽 스피커에는 앰프가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스피커에 달려있는 앰프에서 증폭시켜서 얘는 내부적으로 요 통을 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다른 쪽 스피커를 울리고, 요거를 액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는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드, 이거를 파워드라고도 얘기해요. 액티브라고도 얘기하고 파워드 스튜디오 모니터 또는 파워드 스피커. 그래서 얘는 여기 그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가 여기 나오죠. 50W 클래스 AB 앰플리피케이션이 여기에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타입 패시브 모니터를 보면 패시브 스피커들은 뒤에를 보면은, 자 뒤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자 두 개. 자 스피커 아웃풋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풋 단자가 여기 존재할 뿐이죠. 어디 뭐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납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죠. 왜? 이거는 패시브 스피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파워 앰프의 스테이지와 이 스피커의 스테이지를 분명히 분리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몸통 안에 얘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걸 우리가 파워드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액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요 무대 음향 마이크로폰 링크를 클릭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무대 음향이라는 책을 제가 스캔한 거예요. 교육용으로는 몇 퍼센트까지인가 스캔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자, 마이크로폰은 잘 안 보이네. 통상적으로 마이크라고 줄여서 말한다. 물리적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그렇죠? 사람의 귀 역할을 하는 얇은 진동판을 소리에 의해 진동하게 하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시킨다. 마이크는 이 변환 방식과 지향 각도에 따라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전기로 소리를 만들어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장치죠. 그런데 마이크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소리의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1번, 그 다음에 지향 각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마이크가 어떤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폴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분류가 된다. 2번. 그러니까 변환 방식과 지향 각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이크의 신호 변환 방식은 에 따라서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뭐 엘렉트렛 컨덴서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분류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빙 코일 마이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또 다양한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핸드헬드 마이크라고도 하죠. 모든 다이나믹 마이크가 핸드헬드 마이크는 아닌데 대부분의 다이나믹 마이크는 핸드헬드 마이크입니다. 핸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입에다 갖다 대고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추파춥스 같이 생긴 모양. 이게 아주 전형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죠. 얘는 무빙 코일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왜냐? 무빙 코일이 움직이는 코일이 여기 안에 감겨 있기 때문이죠.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 요 코일이 자석에 감겨져 있고 진동판에 코일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동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일이 같이 움직여. 그러면서 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기는 그런 원리입니다. 얘는 여기 나오네. 그래서 진동판의 움직임에 따라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 다이나믹 마이크는 구조가 단순하고 외부 충격과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강해요. 외부 충격과 온도, 습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몇 번 떨어뜨렸나? 기억나요? 날 수 있죠. 정답은 많이. 그럴 때마다 마이크가 망가졌던가 아니면 망가지진 않았나 알바생이나 사장님이 뛰어오진 않았나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망가진 기억도 별로 없고 놀래서 사장님이 뛰어온 경험도 별로 없고. 왜? 일단은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여기 저렴하고 나옵니다. 저렴하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잘 안 망가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때린다고 해도 머리가 아프지 마이크가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 확성용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피치용, 노래방용으로는 그 다음에 공연장용으로는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죠. 특히 손으로 들고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99%, 왜 99%라고 왜 100이라고 얘기를 못 하냐면은 컨덴서 타입의 마이크 중에 핸드헬드가 존재해요. 노이만에서 나온 그거 말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재하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100은 아니에요. 99%. 자, 그 다음에 리본 마이크라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계열 중에 무빙 코일 대신 알루미늄 리본을 사용한 그래서 뭐랄까 매우 섬세한 그런 마이크가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본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볼 일이나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피겨 8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공부할 그렇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이 컨덴서 마이크다. 컨덴서 마이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라지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이 큰 타입이 있고 작은 타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작은 타입이에요. 이렇게 생긴 뭐 펜슬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소리를 받아들이느냐? 고정된 금속판에, 자 봅시다. 고정된 금속판에 진동판 역할을 하는 다른 금속판을 근접시켜 놓고 일정한 전압을 가해 진동판의 움직임에 따라 정전 용량이 변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미약한 전압이 마이크에 내장된 프리앰프를 통해 증폭되어 음향 신호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컨덴서 마이크의 원리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얇은 진동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붙어 있어 거의. 근데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움직입니다. 하나는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서 작동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작동시키는 전압을 팬텀 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를 공급해줘야만 얘가 움직인다. 얘가 작동을 한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텀 파워라고 하는 모든 파워는 다 안 보이죠, 사실. 그런데 특별히 안 보이는 파워라고 그래서 팬텀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12V에서 48V의 팬텀 파워를 사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48V를 사용을 합니다. 48V. 이거 48이에요. 흐릿한데 4가. 대부분은 48V의 팬텀 파워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믹서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여기서 믹서란 대부분 믹서에서 요 믹서는 지금 프리앰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앰프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공급된다. 그러니까 믹서에 달린 프리앰프든 프리앰프에 달린 그 마이크 인이든 전용 프리앰프,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달린 프리앰프든 프리앰프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팬텀 파워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전극을 이용하여 진동판의 모양과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와 특성으로 제작이 된다. 얘는 진동판의 모양과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석에 무빙 코일을 감는 게 아니라 금속판 두 개를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자 다이나믹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주파수 특성이 좋고, 자 이거는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이따가 얘기할게요. 출력 감도가 높아 녹음용, 방송용, 음향 측정용으로 많이 쓰인다. 자, 전원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비교적 약한 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얘는 약해요. 얘는 함부로 다루기 뭐해. 요렇게 생긴 애 들고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얘는 막 다룬단 말이지. 근데 얘는 막 다루지 못해요. 얘는 주로 스튜디오 안에 실내에서 주로 쓰는 애고, 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막 쓰는 애고. 그러면은 얘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녹음용으로 못 쓰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덴서 마이크가 훨씬 더 선호가 되죠. 왜 선호가 되느냐를 보면은 일단은 1번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역시 단물닷컴에 들어갈게요. 자, 얘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뭐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그냥 다이나믹계의 스탠다드 마이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펙을 보면은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 마이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인 거죠. 50Hz에서부터 15,000Hz까지를 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가 있고 여성이 부를 수 있는 음역대가 다르잖아요. 서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음역대를 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에 비해서 컨덴서 마이크를 봅시다. 자, 얘는 U87이라고 하는 가장 스튜디오에서 보컬용으로 녹음용으로 많이 사용된 그런 일종의 한때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로 활약했던,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은 무슨 녹음 못하는 줄 알았어요. 3,200달러니까 뭐 한 300만 원 후반 정도 되겠네요. 자, 얘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한번 봅시다. 20에서 2만,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거의가 아니라 모두 커버하죠. 훨씬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넓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 레스폰스 자체가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인포 시트를 봅시다. 자, 얘도 프로덕트 인포 시트 있을 거예요. 스펙 시트. 그렇지. 자,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요,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50에서부터 15,000까지 얘기를 하지만 50에서부터 15,000이 플랫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플랫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100Hz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50에서 100Hz 구간은 사실 무쓸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0Hz부터 급격하게 소리가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지. 우리가 똑같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플랫하게 받아들이는 게 만약에 이상적인 거라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플랫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색채, 소리에 왜곡이 생기기 마련인데, 좋게 얘기하면 왜곡인 거고 어, 감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착색인 거예요. 얘네들은 요 부분 한 4,000에서 5,000Hz 왔다 갔다, 2,000에서부터 6,000, 7,000Hz가 약간 부스트된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7, 8,000에서 살짝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9,000Hz, 그러니까 만 이하의 만 헤르츠 이상의 높은 소리에서는 갑자기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만한 구간은 100Hz에서부터 한 7, 8,000Hz까지 또는 만 헤르츠까지.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다는 거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펙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에 반해서 자, U87을 봅시다. 노이만의. 자, U87은 다양한 패턴이 존재해요. 패턴은 이따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로우 컷을 했을 때고, 얘를 봤을 때 50Hz에서부터 컷이 일어나죠. 로우 컷이 일어나는데 로우 컷이 한 마이너스 한 4dB, 5dB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7, 8dB까지 뚝 떨어지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 각도가 크지 않죠. 그 다음에 50Hz부터
5000Hz까지는 굉장히 플랫하게 움직여주죠.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5kHz에서 10kHz까지 살짝 부스트되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여기서부터 한 10kHz에서부터 20kHz까지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교적 플랫하죠. 그런데 자, 얘네들 피겨 8이나 카디오이드, 이거는 이따 배울 거니까요. 이것은 약간 또 조금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얘랑 얘를 비교해서 본다면 얘와 SM58과 U87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U87의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훨씬 플랫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U87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서 약간 부스트된 요 색채감이 싫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음역대를 조금 깎아내서 이거를 보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훨씬 플랫한, 자, 컨덴서 마이크가 훨씬 넓은 프리퀀시 레인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훨씬 플랫한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마이크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감도예요. 센시티비티. 마이크의 일정한 입력 음압에 대한 출력을 말하는데, 자 봐봐요. 감도가 높다 또는 좋다는 것은 일정한 입력에 대해 출력이 높다는 걸 얘기해요. 아, 그랬는데 얘가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느냐,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느냐. 와, 오히려 소리가 증폭을, 그러니까 증폭이 아니라 소리가 손실이 많고 그다음에 감도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소리도 잘 들어와. 이건 감도가 높은 거고, 작은 소리 막 뒤에 백그라운드 소리는 안 들어와. 이건 감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감도가 좋은가? 컨덴서랑 마이크로 그 다이나믹이랑 컨덴서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녹음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감도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 봐봐요. 특히 음향 확성을 할 경우 감도가 높은 마이크는 피드백에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어려워요. 자,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하울링이라고 하죠. 빽 하는 소리가 점점 증폭이 돼서 커진 적 있죠. 그게 피드백에 의한 하울링 현상이에요. 마이크에서 증폭된 소리가 전기가 돼서 프리앰프를 거치고 파워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훨씬 커져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공기를 울린단 말이야, 다시. 근데 그 울린 공기가, 그 소리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증폭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그 과정이 무한 반복이 막 되고 있는, 순식간에 막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삑 소리가 나겠죠. 하울링이라고 하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이크를 스피커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크를 스피커가 소리가 재생되는 방향으로다가 마이크를 지향하면은,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 소리가 피드백이 생기기 쉽다. 그 다음에 감도가 높을수록 피드백은 당연히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감도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녹음하는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감도의 마이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락 페스티벌 같은 데야. 그런데 컨덴서 마이크를 쓰면은 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음향 감독도 그거는 대처하기 쉽지 않아요. 피드백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그러니까 신호 변환 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이크로폰,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은 일종의 거부 반응,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오늘은 이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이크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